네, 계단 타일 시공하는 십선비입니다. 3일 전에 저 22층 꼭대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4층까지 내려왔어요. 오늘은 계단 타일 첫 장 잡는 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타일 시공하기 위한 연장은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지금 보시고 계신 철로 만든 틀, 그다음 수평자 1200짜리죠. 그 다음에 바구니, 옆에 보이는 검정색은 스페이서, 망치, 기고대, 왼쪽에 고대입니다. 그리고 레벨기, 상태가 안 좋네요. 줄자, 이게 끝이에요. 10만원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저 보이는 건 낡은 것은 철 의자. 일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몰탈에다가 물로 먼저 물을 부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레벨기에 보이는 레이저 선이 보이시죠? 저 선 따라서 쭉 붙여 나갈 거예요. 앞에 정면에 보이는 벽체에서 수직으로 쭉 따라서 올라가면 됩니다. 저 레이저 레벨기의 저 선은 벽에서 1cm 정도 떨어져 있죠. 가운데도 1cm 떨어져 있고, 요 1cm 떨어진 요 공간 간격 그대로 해서 올라가서 이 벽 쪽의 끝에 보면 여기까지 레이저가 보이고 있어요. 이 선 따라서 그대로 오른쪽에 보이는 벽에서 직각으로 그대로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금속재로 만들어진 이 틀이 레이저 선 따라서 수직으로 일치하고 있어요. 뒤집고 삽질 한번 해. 자, 첫 번째로는 물이 부어진 몰타를 살살 뒤집으면서 보슬보슬하게 모래를 흩뿌려 줍니다. 섭섭하면 삽질 한번 해. 그 다음에 삽질을 해야 돼요. 삽질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는 게 살짝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끝.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지금 보이면은 약간 허옇게 보이는 부분은 물을 아직 다 흡수를 안 해서 약간 허옇게 보이는 겁니다. 저 상태로는 붙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좀 추가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계단은 약간 틀어져 있어요. 레이저 레벨기로 본 수치하고 305. 그 레이저 레벨기 선이랑 계단이 일치하지 않고 약간 돌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골조는 거의 다 저렇게 비정상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딱 맞는 경우가 나오면은 이거 참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모래에다 저렇게 오른쪽에 물을 좀 뿌려줍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오른쪽에만 물을 뿌려주고 저 첫 발판 만드는 데는 물을 좀 흠뻑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모래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힘이 없어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마른 모래 보면은 힘이 있죠. 잘 서죠. 그러면 조금 더 지금 물을 뿌려놓은 촉촉한 모래를 가져와서 세워볼 때 굉장히 단단하게 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래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래를 잘 끌어서 금속재 틀이랑 그 골조 사이에다가 약 1cm 정도 되게 아주 얇은 두께로 살살 뿌려줍니다. 저걸 뿌려주는 이유는 그 위에 타일을, 수직 타일을 세우기 위해서인데, 저 왜 모래가 필요하냐면 밑에 보이는 제가 앉아있는 바닥은 정확하게 수평이 나오진 않습니다. 바닥도 매끈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 촉촉한 모래를 줘서 이렇게 일자로 정확하게 수평을 맞춰줘서 타일 간의 단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모래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우고 있죠 지금. 위에 있는 덜 촉촉한 모래 끌어당겨서 타일 사이에다가 채워줍니다. 자, 살짝 채워준 다음에 위에 있는 모래를 걷어내고, 모래가 있으면 수평자를 대고 때려도 수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치워주고 이렇게 수평자를 통해서 수평을 맞춰줍니다. 타일 사이를 보면 거의 매지가 없어요. 저 4장의 타일이 한 장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다루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실을 가지고 벽의 모양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저 벽이 굉장히 이쁘게 서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정확하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모양이 이상한지 안 한지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타일 사이에 모래는 손으로 홈을 파주고 거기 안에다가 놀이물을 뿌려줍니다. 잘 섞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저 고대가 움직이면서 타일 뒷면도 긁어주고 골조 부분도 동시에 같이 긁어주기 때문에 보통 얘기하는 타일 뒷면의 그 배면 처리, 골조에다가 접착제를 묻히는 역할을 저 고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적절하게 매지 라인을 빼주고 타일 간의 간격은 약 2m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래에 세 가지 모래가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많이 젖은 모래, 마른 모래, 적당한 모래. 자, 많이 젖은 모래를 저 작은 타일에 묻혀주고 저 사이에다 꽂을 겁니다. 타일을 세우기 위해서 또 굉장히 촉촉하니 젖은 모래를 그 사이에다가 씌워준 다음에 이제 한바 타일을 세우고, 자, 모래 당기는 거 보세요. 굉장히 많이 젖은 모래, 촉촉한 모래를 끌어당겨다가 꽉꽉꽉 하고 힘있게 채워줍니다. 저 부분은 타일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서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모래를 당기고요. 지금 작업은 누가 하고 있냐면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조공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한번 연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평탄화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단순한 작업인데도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저 부분은 고대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손으로 하는 게 빠르면 그냥 손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자, 톱니 부분을 이용해서 모래를 살살 펴주고 남는 모래를 떠서 퍼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배운 데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킨 거야 지금? 좀 우왕좌왕 하고 있죠 지금? 왼손 오른손 뭘 써야 되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고대를 갖고 평타 하나 시켰어. 자, 톱니 부분을 이용해서 모래를 살살 푸는데, 지금 저 평탄화 하고 있는 작업은 타일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바닥 그 습식 작업을 할 때, 바닥 타일을 붙일 때 많이 하시는 쭈꾸미 잡는 거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저게 매끈하게 지금 저 친구가 하고 있듯이 저렇게 평탄화 작업을 굉장히 잘한다 해도 저 상태에서 타일을 붙이면 절대 붙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위에다가 압착을 도포하고 그 다음에 갈가리질을 해서 뭐라 그러죠? 갈갈이 자국을 남기고 그 위에다가 타일 뚜껑을 덮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위에다 노린물을 뿌리고 바로 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예쁘게 면을 잡는다고 해서 타일이 100%다 붙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쭈꾸미 잡는 것과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쁘게 지금 면을 잡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조공 친구가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여기 빈 거 같네. 예, 그리고 얘 살짝 덧대고 있습니다. 지금 덧댄 부분은 면이 굉장히 매끄럽게 나오죠. 동그랗게. 저쪽에 좀 모자란데, 그리고 조금 더 덧대고.
여기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조금 더 하고. 자, 약간 카메라를 숙여서 볼게요. 면을 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잘 돼 있는 것 같나요? 야, 너 기침 소리가 나잖아. 지금 조공 친구랑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복습을 하고 있어요. 같이 둘이서. 자, 저기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좀 한 번 더 떼주고. 조용히 나가라. 자, 여기 조금 모자란 것 같으니까 좀 더 떼주고. 어때요? 옆으로 카메라를 숙여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면이 좀 잘 잡아진 것 같나요? 자, 저기 좀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저기 한 번 더 대고. 저 모래가 빈 공간이 있으면 타일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드럼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서 모래가 좀 비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꾸 지금 저렇게 채우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보여? 저기가 지금 나라시 평탄화 작업을 한 곳이 수평이 맞는지 체크해 보고 있는데 자꾸 저 왼쪽 손은 있는 부분, 저 부분이 자꾸 높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높은 것 같으니까 다시 깎아내고. 저희가 높다고 판단했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슬슬 깎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쭈꾸미를 좀 많이 잡아보신 분들은 금방 감을 익히실 텐데 사실상 타일을 해보거나 아니면 미장이라던가 어떤 그런 일을 해보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익히기 시간이 많이 걸린 작업이겠죠. 아직도 왼쪽이 높다고 하네요. 어떡하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 나라시 모래를 평탄화할 때 저 수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만 맞춰주고 타일을 붙이면서 이제 같이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눈으로 봐서 수평자를 꼭 대보지 않더라도 눈으로 봐서 어느 정도 저게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아? 이 정도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일을 가르쳐 준 사수는 그랬어요. 형님 그 당구 잘 치시냐고요. 좀 치는데 왜? 그랬더니 당구를 잘 치면 계단을 배우는 게 굉장히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상의 선을 눈으로 그렸을 때 그 선이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정도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눈이 당구를 잘 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당구 다마수가 80입니다. 지금 노린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저 뿌릴 때 위에서 술잔 따르듯이 저렇게 위에서 쭉 떨어뜨리게 되면 굉장히 좀 안 이쁘게 쭉쭉쭉 떨어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저 편의상 그냥 똥물이라고 부르는데 저 뿌리는 모습 하나만 봐도 어느 정도 정교하게 손놀림이 가능한 사람인지 안 가능한 사람인지 파악이 됩니다. 똥물이 그물에 지금 얼마나 짜증나지 알겠지. 지금 여러 번 나눠서 지금 뿌리고 있는데 전면에 골고루 도포가 전혀 되지는 않고 있죠. 보는 내가 미치겠습니다. 네, 조금씩 뿌려서 그래도 전면에 다 놀이물은 뿌리고 있네요. 저 안에다 스페이서를 낍니다. 저 스페이서는 계단 타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걸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일을 할 때 어느 사장님이 쓰시는 걸 보고 저도 바로 도입을 해버렸는데
저거 존재 자체가 존재 하나로 굉장히 일을 수월하게 해줍니다. 보통 타일 일하시는 분들 뭐 쿠사비 저 스페이스 쓰는 게 뭐 이렇게 다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계단 작업을 하면서 실제로 저걸 쓰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 끼는 것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걸 끼므로써 굉장히 컨디션이 최악인 경우에 라고 하더라도 저 존재 때문에 최소한 매지가 어긋나는 일은 없다고나 할까요? 일단 심력 낭비를 굉장히 좀 줄여줍니다. 안 그러면 모래를 다루는 작업 특성상 저 모래를 손으로 치워가면서 매지 라인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저는 피곤한 작업이더라고요. 물론 그 타일을 붙이시는 분들, 그 계단 타일을 하시는 방식에는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수직 타일을 먼저 다 붙여놓고 나중에 저 뚜껑을 한꺼번에 넣는 스타일도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한 번에 수직 타일 세우고 바로 위에 가로 타일 뚜껑을 직방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각각의 현장마다 그 두 가지 방식은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직방으로 붙이는 같은 경우에 지금 뚜껑을 덮고 위에서 고무망치로 때리고 있는데, 저러면 100% 수직 타일이 아무리 잘 세워놨다 하더라도 저 뚜껑을 덮으면서 망치질을 하면서 아직 양생이 돼 있는 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 수직 타일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거를 비약적으로 좀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흔들림을 잡아주는 게 저 스페이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에폭시 작업으로 벽을 작업한다거나 그럴 때 쓰는 저 스페이서 역할 플러스 또 평탄 클립에 비슷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나 할까요? 자, 여기까지 저 조공 친구를 연습을 시켰습니다. 됐어? 자, 그거 눌렀다 뺐다 해봐. 그거 좀 전에 두드린 거 있지? 이거요? 아니고 옆에 거. 네. 그거 너 손으로 눌렀다 뺐다 해봐. 아니, 끄떡끄떡거려 안 끄떡거려? 끄떡끄떡거려. 끄떡끄떡거리지. 네. 다시 눌러봐. 다시 움직여봐. 계속 움직여봐. 눌러봐. 손으로. 이게 붙었을 거라 생각해? 야, 뛰어봐. 그대로 뛰어봐. 어떻게 돼 있어? 자, 여기서 조공 친구를 나오라고 하고 제가 앉아서 좀 전에 작업한 것들을 한번 다시 띄워봤습니다. 제대로 좀 안 붙어 있죠? 네. 분명히 모래는 평탄화 작업이 잘 돼 있는데 됐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잘 안 붙었을까요? 일단 다시 긁어내고 지금 다시 재작업을 할 겁니다. 사실상 현장에서 저렇게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친구를 가르쳐 준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일이긴 합니다. 왜냐면 저렇게 지금 제가 바로 옆에 붙어서 작업한 것들을 다시 띄어내고 재작업을 해서 수월하게 재작업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뭐 연습 좀 해라 그리고 다음날에 와서 저 작업을 하려면 정말 반나절 저걸 다시 뜯어내고 하려면 반나절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참 연습을 시킨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모래들은 물을 한껏 빨았습니다. 보면은 노랫물까지 뿌려놨기 때문에 덩어리들이 이미 젖어 있죠. 저걸 가지고 그냥 귀찮아서 나라시를 이렇게 시도를 해봅니다만, 지금 보듯이 모래가 굉장히 결이 좀 많이 지잖아요. 저런 모래는 못 씁니다. 다시 마른 모래랑 섞어서 다시 써야 되겠죠. 일단 못 쓰는 모래를 지금 걷어내고요. 위에 있는 새모래를 다시 끄집어 내립니다. 그래도 좀 덩어리들이 젖어 있네요. 저렇게 톱니를 이용해서 자, 두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막고 손으로 하는 게 저쪽 작업을 할 때가 허리를 굉장히 많이 숙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버려야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 저렇게 막아서 끝내는 거는 손으로 해서 빨리 할 수 있으면 손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기고대를 이용해서 살살 긁어냅니다. 자, 1차 면을 저렇게 잡았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저렇게 면이 예쁘게 잡혀 있거든요. 저 상태에서 노린물을 뿌리고 타일을 붙인다고 그래서 절대로 이 타일이 붙지 않습니다. 자, 모래를 다시 마른 모래를 끄집어내어서 위에 덮고 살살 발라줍니다. 다시. 저건 어떻게 보면 뭐 빵에 버터를 바른다고 생각을 하고 예쁘게 잡힌 면 위에다가 조금 두텁게 살짝 발라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 때는 굉장히 힘을 빼고 진짜 말 그대로 버터를 바르듯이 발라주는 거예요. 저 노린물을 뿌릴 때 듬뿍듬뿍 해서 타일 바깥으로 넘치게 발라줄 수 있지만 좀 조심스럽게 뿌려야 되는 이유는 어차피 다 붙이고 나면 저거를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 노린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장소에 저 노린물이 넘치지 않도록 저렇게 세밀하게 뿌려줍니다. 스페이스 어디 갔지? 뭐 하고 있죠? 저 스페이서 가지고 저 앞을 살짝 한번 긁어주고, 왜냐면은 저 수직 타일 위에 모래가 껴있으면 저 뚜껑을 덮을 때 사이에 모래가 껴서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 스페이서로 앞을 살짝 한번 긁어주는 겁니다. 타일을 놓을 때는 밑으로 놔서 이렇게 밀어서 올려서 붙이고 있습니다. 바닥 타일 붙이듯이 저 매지 사이에다 넣고 딱 떨구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미리 앞에서 떨궈서 앞으로 살짝 해서 밀어줍니다. 예, 저렇게 흔들면서 앞으로 가게끔 밀어줍니다. 저게 기존에 세워놨던 수직 타일하고 저 뚜껑 타일하고 단차가 없이 꽉 맞물릴 수 있게 하는 그 타일 놓는 방법입니다. 망치로 타일을 두들길 때 뇌 모서리, 귀퉁이를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주로 가운데 저 부분만 때리면서, 자, 가운데만 때리고 있죠? 저렇게 하면서 단차를 잡는 겁니다. 모서리를 때리면 반대쪽 모서리가 들썩들썩하고 붙었던 타일이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가운데만 망치로 때려서 잡아주는 겁니다. 바깥쪽 모래는 힘이 약하죠. 그래서 저렇게 좀 전에 보시다시피 옆으로 한번 눌러준 다음에 불룩하게 모래를 만들어주고 위에서 때리면서 그 압력으로 모래가 옆으로 착착착 퍼지면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단이 만들어지면 다시 수직 타일 첼판이라고 합니다. 저기 한번 눌러주고 있죠. 저기는 모래가 약하기 때문에 힘이, 모래가 빠져나갈, 도망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한번 세게 눌러주는 겁니다. 자, 스페이스 다시 옮겨서 끼워주고요. 자, 미세 조정합니다. 틀을 한번 바닥에 털어주고 살포시 예쁘게 올려놓습니다. 지금 저 방금 붙인 타일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밟아도 찌그러지거나 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방금 붙인 거지만, 그런데 다른 작업자들, 타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밟고 내려면 쿵쾅쿵쾅 거리고 저 방금 붙여놓은 걸 뛰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계단이 찌그러지는 겁니다. 자, 스페이스 사이에 첼판을 끼우고 있습니다. 자, 촉촉하니 젖은 모래를 오른쪽으로 옮겨놓고 있죠. 저 모래가 지금 화면상으로 똑같아 보여도 오른쪽에 있는 모래는 좀 젖은 모래, 왼쪽에 있는 모래는 상대적으로 좀 덜 젖은 모래입니다. 그걸 적절하게 섞어서 쓰는 게 일이 굉장히 수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수직을 다시 맞추고, 수평을 다시 맞추고, 다시 손으로 홈을 파주고 저기를 막아줍니다.
노랫물을 뿌릴 때 저 매지선 사이로 노랫물이 흘러나오면 또 닦는 건 조공이 닦는 거지만 또 힘들어지거든요. 시간을 위에서 밑으로 괜히 느리게 일을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서 노랫물을 뿌리더라도 새어나가지 않게끔 모래로 막아두는 겁니다. 자, 고대를 들고 잘 섞습니다. 저 비빌 때 모양은 골 쪽에다가도 지금 묻히고 있고요. 타일 배면 쪽, 뒷면 쪽에도 이렇게 비비면서 둘 다 묻혀주게 하는 겁니다. 깊게 쑥쑥 쑤셔가지고 네. 지금 본 그 장면이 사실상 뭐 떠붙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벽타일로 치자면. 물론 저 수직 타일만 먼저 붙이시고 나중에 뚜껑 덮으신 분들은 뭐 벽 작업을 할 때, 가베를 할 때 쓰시는 뭐 떠붙임은 똑같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 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 방식으로 이제 떠붙임 대신하는 겁니다. 저는 젖은 모래로 지금 막은 겁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파주고 손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계단이 이제 첫 단, 가내방이라고 하죠. 첫 단이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쉽죠? 이렇게 계속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보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